만약 하늘을 솟구쳐 오르는 비행기 안에 있다면 그게 하늘에서 가장 무거운 물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여러분의 댕댕이처럼 생긴 저 커다란 정란우는 45만 킬로그램보다 무게가 더 나갈 수 있어요. 구름은 작은 물방울들이 위에 함께 모인 것 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산산조각 나서 내려오진 않을 거예요. 은하계에는 무한한 별들이 있는 것 같지만 나사 전문가들은 은하계에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세계에는 약 3조 그루의 나무가 있고 약 40만 종의 식물이 있어요. 이 모든 식물들 중에 8만 개에서 30만 개가 식용 가능해요. 하지만 이 식물들 중 약 200가지만이 다양한 요리에 쓰이죠. 만약 알래스카에 서 있으면 하와이가 여러분을 향해 아주 조금씩 다가오는 걸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느낄 순 없지만 지각판은 항상 여러분의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와이는 매년 7.5cm씩 움직여요. 왜냐하면 태평양판이 항상 북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벌은 2개가 아니라 4개의 날개로 날아다녀요. 여러분이 주로 보는 2개의 날개는 날 때 하나의 날개가 되죠. 하지만 착륙해서 쉴 땐 다시 날개가 4개로 돼요. 벌은 심지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날아다니기 위해 보이지 않는 체인망을 갖고 있어요. 벌은 높이가 9,000m인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이 날 수 있어요. 허리케인은 많은 초대형 폭풍의 원인이기도 한 코리올리 효과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적도를 가로질러 돌진할 수 없어요. 북반구의 저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요.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적도에 잠깐 들른다면 회전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위속의 산은 너무 강해서 스테인리스 강도 녹일 수 있어요. 그 속에 사는 수치가 2에서 3에서 달할 정도로 놀라운데 균형을 잡기 위해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위벽 덕분에 위벽은 녹지 않아요. 몸은 약 4일마다 이 위벽을 교체해요. 부엉이는 눈알 대신 눈알 튜브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사람은 머리를 180도 돌릴 수 있고 눈을 여러 방향으로 돌릴 수 있어요. 부엉이는 우리처럼 눈을 자유롭게 움직이진 않지만 대신에 270도까지 돌릴 수 있어요. 야간 시력이 상당히 좋죠. 그래, 카멜레온 알겠어. 넌 눈을 사방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나 좀 그만 쳐다봐. 만약 여러분이 태양계의 우주에 있는 행성에 있다면 다이아몬드에서 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목성과 토성 같은 행성들의 대기는 압력이 높아 탄소 원자를 결정화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 얼음처럼 반짝이는 모든 게 매년 토성에 900만 킬로그램이나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태양은 계속해서 밝아지고 뜨거워지고 있으며 결국 바다를 증발시켜 지구에서의 삶을 금성과 유사한 오븐처럼 만들 거예요.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러 가고 있어요. 별, 소행성, 행성, 그리고 위성들이 바로 서로 부딪혀 모든 걸 파괴할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결국엔 두 은하가 하나의 메가 성단 은하로 합쳐질 거예요. 하지만 이건 수십억 년 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땐 전 없을 거고요. 커다란 눈을 가진 늘보로리스는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동물계에서 유일하게 독이 있는 영장류예요. 포식자를 물기 전에 겨드랑이 아래 분비선에서 독을 뿜어요. 안타깝게도 야생에서 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숲과 정글만이 여러분이 숨쉬는 대부분의 산소를 생산해내는 데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미세한 생물체인데 물의 상층부, 특히 바다에 살고 있죠. 식물처럼 이들 또한 햇빛을 산소로 바꾸기 위해 광합성을 해요. 아주 많은데 모든 산소의 50에서 85%에 기여하죠. 명왕성은 1930년에 발견되었고 지금까지도 태양 주위를 완전히 돌지 못했어요. 완전한 궤도를 도는데 명왕성은 248년이 걸려요. 그 뜻은 명왕성이 불꽃놀이와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2178년에 축하할 수 있다는 의미죠. 눈이 사하라 사막의 모래 풍경을 덮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은 심지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막도 아니에요. 이 카테고리의 우승자는 남극 극지 사막이에요. 모래 대신 여긴 얼은 물로 만들어져 있죠. 심지어 사하라 사막도 남극 사막보다 비가 더 많이 내려요. 1933년 쌍도 독수리는 $20의 가치가 있는 동전이었어요. 하지만 유행을 타진 않았는데 그래서 동전들은 회수되었어요. 일부는 보관되었지만 대부분은 처분되었어요.
2002년 누군가가 이 동전 하나를 경매에서 85억에 샀는데 그건 지금까지 경매에서 팔린 동전 중 가장 비싼 동전이에요. 캥거루는 다리가 스프링 같은 작용을 해서 깡충깡충 뛸 수 있어요. 하지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꼬리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 점프 실력자들은 약 시속 25km로 뛸 수 있어요. 그리고 캥거루는 뒤로는 뛰지 못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 간식은 1905년 11살 소년에 의해 우연히 발명되었어요. 프랭크 에퍼스는 소다 분말과 물에 나무 막대기를 넣어두고 실수로 밤새 놔두었는데 그게 꽁꽁 얼어버렸죠. 그는 처음에는 그걸 앱시클이라고 불렀는데 아이스 캔디를 뜻하는 팝시클로 되었고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이 출시되어 있죠. 지구에서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 33마리만큼 무게가 나가요. 그 혀 하나가 코끼리 한 마리만큼 무거울 수 있어요. 흰긴 수염고래의 심장은 소형차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고 10초마다 뛰어요. 머리부터 꼬리 지느러미까지 3마리 흰긴 수염고래를 쌓으면 자유의 여신상 길이 정도가 돼요. 그들의 큰 정맥에서 인간은 쉽게 헤엄칠 수 있어요. 나노 카멜레온은 발견된 가장 작은 파충류예요. 2021년 1월 과학자들이 북부 마다가스카르 우림으로 탐험을 떠났다가 이 작은 생명체를 발견했어요. 이것은 진드기와 다른 미세 생물들을 먹고 살며 길이는 1.3cm를 조금 넘어요. 유로파는 목성의 많은 위성들 중 하나이며 태양계 내에서 과학자들이 미래의 인간의 잠재적인 거주지라고 부르는 것에 가장 근접해요. 표면은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 미세한 생물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는 바다가 있을 거라 믿어지고 있어요. 만약 어둠이 무섭다면 달은 여러분을 위한 장소는 아닐 겁니다. 달에서의 그림자는 지구보다 더 어두워요. 우리의 푸른 행성에선 달과는 달리 대기가 더 많은 햇빛을 흩뿌릴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환자들을 위한 천연 붕대로 끈적한 거미줄을 사용했어요. 그 거미줄에는 치료를 도와주는 천연 화학 물질이 내장되어 있었어요. 거미줄은 매우 강한데 거미줄을 5cm 두께로 둘러싸으면 착륙하는 속도의 비행기를 멈출 수 있을 정도죠. 한 연구에 따르면 나무 두더지는 향신료에 덜 민감하게 해주는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들은 인간 외에 입을 얼얼하게 하는 매운 음식 맛을 즐기는 유일한 포유동물이에요. 연구원들은 다른 포유동물도 실험을 했는데 포유동물들은 매우 음식을 피하는 반면 나무 두더지는 아무 생각 없이 막 먹어치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돌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생물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깨어있는 동안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생에서 잘 때 뇌는 물속에 숨어있는 포식자들을 부분적으로 경계해야 해요. 불 속에서 열이 오르면 불 주변의 공기가 그걸 대체하기 위해 돌진하면서 회전하는 기둥을 형성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 토네이도나 불 소용돌이가 생겨나게 되죠. 문어는 위장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힘들 수 있지만 55,000개 이상의 알을 낳을 수 있어요. 어미는 생후 6개월간 새끼들을 돌보는데 알에서 부화한 새끼는 쌀알 1개만한 크기예요. 다음번에 고양이를 껴안을 때 뒷발을 보고 발가락이 몇 개 있는지 세어보세요. 앞발 각각에는 발가락이 5개 있지만 뒷발에는 발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과학자들은 그게 집사들을 속인 후에 더 빨리 달리거나 도망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죠. 차우차우와 몇몇 다른 개 품종들은 푸른빛의 보라색 혀를 갖고 있어요. 기린도 비슷한 색의 혀를 갖고 있는데 단 길이가 50cm예요. 기린은 높은 나뭇가지의 잎을 잡기 위해 혀를 사용해요. 다음에 에펠탑을 방문할 때 여름과 겨울의 사진을 찍어보세요. 만약 초생체 공학적인 시력을 갖고 있다면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아지면서 에펠탑이 15cm 커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와, 에펠탑은 어디서 봐도 멋져요.